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우리가 S의 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을 구할 때 이것은 통상은 우리가 실제 관측한 것과 그 다음에 그 평균값 값의 제곱의 오차들을 구성을 해서 그것들을 다 모은 것이라고 리그레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런 식으로 줄여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S의 제곱은 WI의 제곱에 그냥 썸으로 되어 있는데, WI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W라는 매트릭스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P하고 잔차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P라는 벡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MX라는 걸 디컴포즈를 하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MX는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럼 MX에서 저희가 클래시컬 리그레션 어썸션에서 XT라는 벡터가 현재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아니라면, 이게 변수가 아니라면 이것도 변수가 아니겠죠. 디터미니스틱. 그러면 이게 변수가 아니라면, 이게 디터미니스틱 하다면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 할 테니까, 이것은 P가 디터미니스틱 하다는 말과 이제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 W라는 벡터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썸을 내서 S의 스퀘어라는 스태티스틱을 만들 텐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S의 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면, S의 제곱에다가 T-K를 곱해주고 1분의 시그마 제곱 population variance를 곱해 줬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RSS의 residual sum of squares의 정의에 따라서 요게 지금 RSS가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S라는 제곱의 S 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은 WI의 제곱이게 되고, 그 다음에 WI의 제곱은 지금 ET 지금 디스터번스 텀, 그러니까 지금 가우시안이라는 이게 정규분포에서 나온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규분포에 있는 것들을 제곱을 한 것들로 만든 것은 어떤 분포를 따르나요? 카이스퀘어 제곱의 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것은 자유도가 우리가 T개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그 중에서 근데 제약 조건이 K개만큼의 코이피션트를 쓰니까 degree of freedom이 T-K인 카이스퀘어를 따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즉, 다시 정리하면 S의 제곱이라는 것은 추적 오차들을 전부 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태티스틱을 세팅을 하고 거기다가 요런 요소들을 곱해주면 그 요소들은 어떤 분포를 따른다? 카이스퀘어를 따르고 자유도는 T-K. T개의 데이터를 관측을 했고 K개만큼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는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S의 제곱을 디스트리뷰션을 스터디 하려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것에 근거하면 된다라는 것이 중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벡터,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만약에 제가 K개만큼의 변수들을 쓴다면 K개만큼의 코에피션트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베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들이 0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각각 하려면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T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를 한번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9에서 공부를 한 걸로는, 자, 베타를 리그레션 OLS를 해서 베타를 추정을 할 경우에는 그 리그레션 OLS에 의해서 우리가 스태티스틱을 만든 베타 햇은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 분의 뭐 X 트랜스포즈 Y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태티스틱을 만든다면 그 분포가 8-9에 지난 시간 공부한 것에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지고
분산이 이렇게 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분산 베어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더 이렇게 펼쳐보면 매트릭스 폼으로 유지를 하다 보면 자, xt에 xt를 트랜스포즈 한 거, 그러니까 t 곱하기 k에다가 이걸 트랜스포즈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t 곱하기 k 한 거를 역행렬 한 거니까 디멘션이 보면 k 곱하기 k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k 곱하기 k라는 요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일단 요 x 트랜스포즈 x에 요걸 일단 구하면 t by t 매트릭스가 되고 거기다가 시그마 제곱은 상수니까 앞에다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자, x에 x 트랜스포즈 x 한 다음에 역행렬 일단 한번 먼저 구하고 그럼 여기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있겠죠. 거기다 각각의 뭘 곱한다?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t 테스트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분자와 분모로 나뉘는데 분자가 노말을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분모가 카이스퀘어를 따를 경우 이게 이제 t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t 테스트를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구한 코에피션트와 그 다음에 트루 코에피션트,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실제 진짜라고 의심하는 코에피션트, 트루 코에피션트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나눠줘서 이것이 이제 t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슈는 이 스탠다드 에러 요 부분에다가 어떤 것을 넣을 건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소스에서 보이는 스탠다드 에러의 정의를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는 리그레션 코이피션트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코이피션트가 이게 지금 리그레션 코이피션트가 우리가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통계의 량을 우리에서 추정한 거니까 그것은 이제 트루 코이피션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 테스트를 하려면 이 분모 부분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 분모 부분에 어떤 숫자를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은 어떤 코이피션트를 추정한 값이 있다면 그것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것을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트루 베리언스를 어떤 식으로 추정할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트루 베리언스를 앞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x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역행렬 한 걸로 베리언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 x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각각의 코이피션트들 제가 베타 1을 추정하고 해서 베타의 k를 추정한다고 쳤을 때 이 코이피션트들에 대한 베어리언스 코베런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것들이 베어리언스가 되겠죠. 각각의 B1에 대한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각각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은 요 매트릭스에 x의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을 한 요 행렬 중에서 대각 행렬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트루 베리언스인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트루 베리언스를 모르니까 이것을 프락시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뭐로 쓰고 있습니까? s의 제곱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s의 제곱의 expectation은 트루 베리언스로 돼서 이 s 제곱은 시그마 제곱을 프락시하는 consistent한 estimator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리언스 우리가 S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분모에서는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에스티메이터를 쓰고 그것과의 트루 파라미터가의 차이를 넣고 밑에를 스탠다드 에러로 넣어야 됩니다. 이 스탠다드 에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베어런스 코베런스에서 이걸 루트를 씌운 게 되는데 요것은 샘플에서 구할 수 있지만 트루 베어런스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트루 베어런스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S의 제곱이 왜? 그것은 시그마 제곱을 프록시하는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 대신에 S 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X 대신 요 항목들은 뭡니까?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중에서 요 대강 요소들이니까 그것을 xii라고 하면 그것을 대신 써서 t-테스트를 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t-테스트를 우리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통계량을 가지고 t-테스트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t-테스트에 맞는 통계량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t-테스트를 하려면 스태티스틱이 어떻게 되냐면 정규 분포를 분자가 따라야 되고 분모는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르면 t 분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변환을 할 때 여기 각각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숫자를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요게 지금 노말이고 요것은 노말이고 요것은 상수고 요것은 상수고 요것도 상수로 지금 가정을 했죠. x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노말이고 노말을 지금 베리언스로 나눠준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것은 지금 s제곱이 스태티스틱인데 요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카이스퀘어 어떤 s제곱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wi의 제곱을 시그마한 것들인데 요거 각각 wi 각각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제곱은 카이스퀘어 제곱을 따르니까 이것은 분모는 카이스퀘어 제곱을 따르고 분자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카이스퀘어 제곱 분모 정규분포 분자 해서 이것은 t분포를 따르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어떤 코에피션트를 OLS로 추정을 해서 그것을 베타 B 해시라고 놓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게 0이냐 아니냐 혹은 트루 파라미터랑 같으냐 다르냐를 추정을 할 때는 스태티스틱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요거 두 개를 빼서 분자로 놓고 S의 제곱이라는 스태티스틱을 곱하고 거기다가 X의 ii를 곱하면 되는데 S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다? 앞에 어떤 상수 곱하고 실제 관측지 추적 오차 해서 제곱한 것을 S의 제곱이라고 하시고 xii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쭉 받으면 이게 t일 만큼 그 다음에 k개의 변수만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k, t 그러면 이것을 트랜스포즈를 해서 한번 곱하고 트랜스포즈 안 하고 해서 이걸 역행렬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매트릭스가 나오면 요 각각의 대강 요소들 그것들을 xi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분모해 놓고 이런 식으로 스태티스틱을 만들면 이것이 t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베타 해세, B 해세에 대한 통계 분석은 이 t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하면 된다가 중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에 대한 F 테스트를 볼 텐데 지금 이슈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y라는 dependent variable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베타의 원 첫 번째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해서 예를 들면 아주 많은 변수들 뭐 m개의 변수를 컴바인을 해서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과 별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떨까요? 변수를 쓰긴 쓰는데 x1부터 예를 들면 m까지 가지 말고 예를 들면 뭐 n개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길고 이게 짧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만큼 쓴 것들은 지금 요 짧은 모델에서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full model이라고 하고 요것을 reduced model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풀 모델이 맞느냐, 리듀스드 모델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를 지금 측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리듀스드 모델이 만약에 설명력이 풀 모델만큼 있다면 결국엔 우리는 뭡니까? 추적 오차가 에러가 sum of scales가 별로 서로 차이가 없다면 이걸 쓰나 이걸 쓰나 차이가 없다면 에러가 똑같다면 이걸 쓰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에러를 측정하는 용어를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리그레션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x라는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회귀 분석을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가 xi가 2점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리그레션 라인이라면 이게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 예를 들면 y ba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xi를 넣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실제로 y의 i라고 치겠습니다. 실제 이 값이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잘못을 얼만큼 한 겁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추적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total sum of squares고 이게 전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평균에서 이만큼 벗어났더라. 그래서 리그레션이 잘못한 것을 sum of squares regression 이렇게 해서 뭐 SSR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리그레션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 거니까 sum of squares error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이 SSR이 작아지는 리그레션이 좋은 리그레션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추적해야 되는 것과 우리 리그레션 라인과의 요 차이가 작아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어떤 것이 더 작을까를 이제 판정을 하고 요게 작은 리그레션 모델을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자 분모가 카이스퀘어고 카이스퀘어인 경우에 이게 예를 들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B일 때 요 이렇게 된 카이스퀘어 분포가 나오는 변수들끼리의 레이쇼를 구하면 이것은 F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펜딕스에서 별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팅을 지금 우리가 리듀스 모델을 고를지 풀 모델을 고를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할 때 이 모델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예측을 진짜 잘못한 것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리그레션 라인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우리가 실제 맞춰야 되는 이 y바하고 리그레션 라인과 그 다음에 실제 나오는 이 관측치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요게 지금 관측 리그레션을 해서 할 수 없는 오차들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오차들을 리그레션 sum of square error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그거 분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제로 관측한 거에서 리그레션을 뺀 거니까 이것을 해서 더한 게 되면 이것은 요게 노멀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리그레션 모델 중에 이게 맞느냐인데 그 둘 모델의 우월성을 측정하는 것은 결국에 요 리그레션 오차 sum of squares regression이 작은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듀스 모델에서 한번 그걸 재고 풀 모델에서 한번 재서 그걸 빼게 되면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리그레션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했는데 추적 오차가 두 개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0으로 된다는 건 다르지 않다는 거고 SSR의 reduced 모델이나 SSR의 full 모델이나 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reduced 모델을 쓰나 full 모델이나 추적 오차가 같다면 뭘 쓰면 좋을까요? reduced 모델이 좋습니다. 왜? 이것이 더 경제적이니까 변수 컬렉션을 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0인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0으로 수렴을 한다고 치면 이 레이쇼가 SSE와 그 다음에 SSR을 빼는데 RM에서 FM의 SSR을 빼게 되는 F테스트를 해서 그게 과연 0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0이라고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리듀스 모델을 채택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겠네요. 여기서 F테스트가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sum of square regression은 전부 다 이것도 정기분포인 변수를 제곱을 한 숫자들이고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를 따르고 그 다음에 sum of squares error도 잔차의 제곱들을 다 더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카이스퀘어 제곱을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F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 F테스트를 어디다 활용합니까? 리듀스 모델 쓰는 것이 괜찮은지 풀 모델에 대비해서를 판정을 할 때 이 스태티스틱을 써서 F테스트로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리그레션 모델에 몇 가지 변수를 쓸지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변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듀스 모델을 쓰고 싶겠죠. 하지만 반대급부는 뭐냐면 너무 작은 변수들로 추적을 할 경우에 오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 리듀스 모델 써도 괜찮은지 풀 모델을 써야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에서 F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F테스트는 카이스퀘어 제곱 변수들 간의 비율에 의해서 F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밑을 sum of squares error로, 그렇게 되면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고, 왜냐하면 잔차, 정기 분포인 장차를 제곱한 거니까. 위에는 sum of squares regression, 이것도 리그레션 에러들을 정규분포를 따르는 잔차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곱한 것들이니까 카이스퀘어를 따르고, 그래서 카이스퀘어분의 카이스퀘어니까 F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F 스태티스틱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판정을 해서 0이라고 하면 요것과 추적 에러가 리듀스 모델이나 풀 모델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굳이 풀 모델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리듀스 모델을 채택한다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가 0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뭘 채택한다? 리듀스 모델을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